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실 거냐면 색깔 넣을 거예요. 네, 근데 색상은 여기로 범위 지정해 주세요. 지역부터 64까지. 그리고 참고로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 이 색깔 넣는 거 갖고 차트 만듭니다. 색상 넣는 거 갖고 차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색깔 넣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위에 보시면 페인트 통 있어요. 무슨 통 있어요? 페인트 통. 여기 옆에 목록 단추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노란색 찾으셔야 돼요. 여기 올려놓으시면 노랑이라고 떠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노랑이 없어. 그러면 여기 목록 단추 또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은 옆에 이렇게 두 가지, 저희는 두 가지만 써요. 기본 아니면 오피스. 근데 거의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오피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는데 원하는 색깔이 없네. 그러면은 요거 누르셔서 여기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오피스로. 그래서 무슨 색을 넣으셔야 된다고요?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 가셔서 클릭하시면 색깔은 끝이에요. 색상 넣는 건 이게 답니다. 네. 시험 문제 90% 이상 노란색으로 나와요. 네. 이 시험의 장점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타자 치는 것만 좀 다르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 살짝씩만 다르지 거의 들어가는 위치는 99%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률이 그나마 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수업 끝날 때쯤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업을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문서를 다 만든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가시면 여러분들이 문서 만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문서를 수정하는 거예요. 네. 무에서 유를 만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유에서 유를 만드는 일을 거의 하시지. 무에서 유 만들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제가 그걸 해봤었는데 없는 거에서 있는 거 만드는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회사보다는 기존 회사가 좋습니다. 왜냐면 새로 시작하는 회사 가시면 만들 게 더 많아요. 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없는 거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있는 거 베끼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 만드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23페이지. ESC 누르세요. 그러면 범위 지정 해제돼요. 그리고 이제 색깔 했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당연히 노란색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범위 지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ESC 누르시면은 네, 색상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23페이지 밑에 셀 테두리 지정하기라 그래서 선 바꿀 거예요. 뭐 바꿀 거라고요? 선. 전체 범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선이 영어로 라인이에요. 맞죠? 라인의 첫 글자가 뭐죠? L 치세요. 단축키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색깔 넣었죠? 색깔이 컬러죠. 컬러의 컬러니까 뭐예요? C예요. 단축키로 만약에 한다면. 네. 그래서 지금은 선할 거니까 L 누르시면은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나오세요. 거기 교재도 써 있어요. L 누르라고. 근데 왜 L이라고요? 라인 할 때 그거예요. 네. 그렇게 연관하시면은 좀 더 기억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4페이지. 지금부터 뭐 만들 거냐면 이중실선 만들 거예요. 네, 일명 두 줄 만들 겁니다. 몇 줄 만드실 거예요? 두 줄. 여기 있어요. 이중실선. 그래서 이중실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세요. 바깥쪽.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거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에 있는 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당연히 시험 때에는 19페이지처럼 나오겠죠. 요거 보고
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첫 번째 줄만 범위 지정하세요. 그러니까 순서는 전체하고 이중실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만 하고 또 선은 뭐라고요? L. 그래서 L 누르셔서 또 이중실선의 바깥쪽. 그 다음에 또 설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첫 번째 칸 범위 지정하시고 또 L 누르셔서 또 이중실선의 바깥쪽. 3번 하는 거예요. 네. 시험 문제 90% 이상은 이렇게 선 긋는 게 나와요. 근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거의 10번 나오면 9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그 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보면서 하셔야 돼요. 항상. 지금이야 연습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 한 번이 걸리시는 분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9번에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가다 한 번에 걸리시는 분이 계셔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여기에다가 대각선 그릴 거예요. X자 그릴 거예요. 뭐 그릴 거예요? X자. 그래서 단축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클릭하시고 F5 한 번만 눌러보세요. F5 몇 번이요? 한 번. 이건 단축키예요. 이거는 한글에서만 돼요. 참고로. 한글에서 표 만드실 때 이렇게 한 칸만 범위 지정하실 때는 F5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으로 이동이 돼요. 이건 마우스 안 쓰시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단점이 한 칸 범위 지정이 잘 안 돼요. 여러 칸은 잘 되거든요. 근데 한 칸은 마우스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건데 F5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이 돼요.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그 다음에 F5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건 아이고 여긴 없네. 여긴 없구나. 이런 F5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여기가 빨개요. 빨간 거 보이세요? 그때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여러 칸 범위 지정이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네? 네. 그 다음에 F5 한 번 더 누르시면 전부 다 돼요. 그래서 뭐냐면 F5 한 번은 한 칸만, F5 두 번은 여러 칸, F5 세 번은 전부. 네, 전체 설정할 때는 F5 세 번인데 이게 언제 좋냐면요. 만약에 내가 표가 30칸이야. 마우스로 전부 다 잡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그때 F5 몇 번만 누르면 돼요? 3번 누르면 전부 다 잡혀요. 그러니까 단축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 줄 안 될 때는 마우스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회사 갔는데 막 100칸짜리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거 범위 지정하는 것도 일이에요. 솔직히. 그때는 키보드로 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도 간혹가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아 이거는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개일 때는 계산기 두드리는 게 더 빨라요. 근데 만약에 1000개를 계산해야 돼. 계산기 언제 두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를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컴퓨터로 하면은 1000개 한 번에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 하시는지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한두 개야. 그러면 솔직히 계산기가 더 빨라요. 그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 한 칸만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옆집 갔다가 다시 오세요. 그럼 한 칸 돼요. 근데 한 칸만은 안 돼요. 마우스로 아무리 해도 그냥 한 칸은 안 돼요. 꼭 옆집을 갔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여기 좀 단점. 아니면 F5 몇 번만 누르세요? 한 번만. 참고로 저는 F5로 만들어요. 왜냐면 표는 단축키로 배워나갔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선은 뭐라 그랬죠? 네, L 누르세요. 근데 여기에는 없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있죠? 대각선 누르세요. 대각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선 있죠? 여기 아래 위 두 번 누르시면은 X자 그어집니다. 한 번에 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X자가 그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25페이지 위에 있어요. 교재로 보면 2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X자 그린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은 여기 X자 나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합계 낼 거예요. 뭐 낼 거예요? 합계. 여기 숫자부터 해서 합계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숫자부터 해서 합계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우클릭 하시는데 이 선에서 하시면 안 돼요. 선에서 하시면은 다른 게 뜨거든요. 종종.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 안에 어느 칸에서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선이 없는 데에서 우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눌렀다 띄세요.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블록 계산식. 블록 계산식 가셔서 네, 합계 낼 거니까 뭐 누르세요? 블록 합계. 그러면은 합계 떠요. 요건 저도 종종 써먹어요. 실무에서도 합계를 해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요건 쓸모 있더라고요. 근데 복잡한 계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엑셀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좀 더 복잡한 계산은 여기에선 좀 불편해요. 이런 단순 계산은 편한데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표 만드는 거는 끝입니다. 그래서 표 만들고 한두 개 더 연습하고 내일 오시면은 아까처럼 두세 개 또 연습할 시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만들고 그 다음에 수식 만들고 내일 아마 4번 하다 끝날 거예요. 4번 끝까지는 한 번은 하는데 반복 연습까지는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5번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되면은 한글에서 해야 될 거는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요일까지 이제 그거 배운 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반복할 겁니다. 반복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엑셀로 넘어갈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타자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글을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네. 그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치시는 거 보고 뭐 먼저 볼지 아니면은 뭐 몇 번 먼저 할지. 이것도 시험도 그냥 열심히만 해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계획을 짜야 돼요. 왜냐면 100점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는 몇 점이에요? 400점이잖아요. 500점 목표. 당연히 500점 맞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500점 맞으려면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400 한 2, 30점을 목표로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왜냐면 500점 맞는다 그래서 자격증이 500점이라고 안 나와요. 그냥 뭐라고만 나와요? A라고만 나와요. 제일 행복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400점 맞았을 때. 그리고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399점. 참고로 제가 다른 시험이긴 한데 70점 합격인데 69점 맞은 적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열받아갖고. 누우면 천장에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요. 눈 감은 상태에서 머리에서 문제가 왔다 갔다 해요. 새벽 4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술 기운도 빌려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술 먹으면 또 금방 깨고 이게 열받으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붙으실 거면 400점으로 붙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400점으로 붙으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닭살 돋는데요. 400점으로 붙으면. 전 400점으로 붙어본 적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만드실 거냐면은 그 캡션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캡션이 뭐냐면 우리 그 신문이나 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 표 위에나 밑에 이 표가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캡션이라 그래요. 근데 이 캡션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표랑 같이 다녀요. 네. 원래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그냥 쳐도 되긴 돼요. 근데 이렇게 치면은 단점이 뭐냐면 표 위치가 바뀌면 글씨가 안 따라와요. 근데 캡션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캡션하고 표는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얘 만약에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글씨는 안 따라와요. 네. 근데 캡션으로 만들면은 표랑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장점.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이 안에 클릭만 되어 있으면 돼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돼요. 네.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가 1이라고 있어요. 이거 안 나오시면 여기 누르세요. 요게 표거든요. 여기 표 누르시면은 여기 왼쪽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가 1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캡션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90% 이상은 위로 나옵니다. 어디로 나온다고요? 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 1이라고 떠요. 얘 지우시고 거기 교재 보시면 26페이지 밑에 남북 주요 도시 인구 현황 단위 만명 치세요. 여기 안에 눌러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네, 그거 누르시고 위. 네, 요거 지우고 치시면 돼요. 여기 안에 눌러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거 눌러서 위. 그거 지우시고 요거 치시면 돼요. 여기 남북 주요 도시. 네, 그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씨는 여기요. 요 남북 주요 도시. 네, 여기요. 네, 그거 누르시고 위. 네, 요거 지우신 다음에 요거 치시면 돼요. 네, 요거 지워. 네, 글씨도 지워버리시고, 네, 표도 지우세요. 그리고 요 글씨 치시면 돼요. 요거 남북주요 글씨. 네. 아, 괜찮아요. 네, 네, 그냥 거기에다 치시면 돼요. 네, 네, 그거 지우셔야 돼요. 이것도 지우시고, 여기 지우고. 여기 표도 지우시고. 그다음에 여기 끝에 나머지 거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것까지 다 쓰셔야 돼요. 단위 만명까지 다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치셨죠? 네. 그래서 이걸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얘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같이 따라다녀. 네. 근데 아까는 안 쫓아왔죠? 네. 그거 차이점밖에 없어요. 어차피 위에 쓰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쓰신 거 있죠? 얘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글씨만. 그 다음에 교재 27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글꼴은 도둠에
도둠이니까 디귿이니까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도둠의 글자 크기는 10의 오른쪽 정렬. 도둠의 글자 크기 10의 글자 크기는 안 바꾸셔도 돼요. 10이 기본값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그거 눌러서 찾으시고 이쪽에 있어요. 기억이. 아니 한국 도둠 아니에요. 위로 더 가졌다. 기억이. 네, 도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ESC라고 솔직히 거기 교재에 써 있는데 ESC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전체 범위 지정해 주세요. 요거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전체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채로 방향키 밑으로 2번 내리세요. 이게 뭐냐면 컨트롤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표 크기 조정할 때도 써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누르시면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높이가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2번 내려주시도록 되어 있냐면 이게 그 전에 처음에는 여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덜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실무에서도 문서 만드실 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넓혀줘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안 넓혀주면 이게 선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또 조금 넓은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넓혀주시면 보기가 조금 더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에도 한 2번 정도. 근데 여기는 2번인데 마지막 5번 문제에도 표 나오거든요. 거기는 한 번이에요.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2번 한다 그래서 크게 감점되진 않는데 하여튼 여기는 2번이고 나중에 5번 다음 주에 배울 거는 한 번 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단축키 몇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시험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네. 그러시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우클릭하시면 지우기. 그렇죠. 그대로 지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기 말고 그래도 지우기.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우시고, 그렇죠. 다 지우고 X자만 누르기. 아니 거기 아니고요.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L 누르세요. 한번 밑에 거 한번. 설정. 하다 보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지우시고 삭제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방향키 비트로 주고. 이건 이제 시험이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상관없는 얘기 조금만 할게요. 시험 때는 이렇게 밑으로 2번 내리면 되는데 단축키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시험에서는 컨트롤만 써요. 네,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 지역만 범위 지정해 보시겠어요? 여기 지역만 클릭해 보세요. 이건 시험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지역에서 F5 한 번만 누르세요. 그 한글에서 프로그램에서 크기 조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마우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우스가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복잡한 거 만들 때.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컨트롤. 컨트롤 누르신 채로 왼쪽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컨트롤은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키 왼쪽으로 하시면은 범위 지정된 칸만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르면 다시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시면 전체 표에 영향이 갑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Alt 있죠. Alt 누르신 채로 방향키 왼쪽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 표는 안 움직여요.
뭐만 움직이죠? 선만 움직여요. 네. 뭐 누르고 하면요? Alt 누르고 하면 요 선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범위 지정한 그 선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있죠. Shift 누른 채로 하시면 범위 지정된 선만 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표에서 만들기가 훨씬 더 어때요? 수월해요. 네. 근데 저희는 뭐만 써요? 컨트롤만 써요. 시험 때에는. 요런 게 있다. 그리고 마우스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마우스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요. 만약에 얘를 늘려야 돼. 그러면 얘 자체가 이 안에서 크기 조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마우스로 잘 설명 안 드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그럼 얘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밑에부터 하나씩 다 늘려야 돼요. 이러면 시간 대빵 오래 걸려요. 근데 단축키 아시면 그냥 F5 누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채로 내리면 그냥 계속 커져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로 하시는 게 훨씬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컨트롤, Alt, Shift.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컨트롤은 전체 크기에 영향이 있는 거고 전체 크기는 그대로 두고 선만 옮기실 때는 Alt. 그 다음에 이 하나만 밀어야 돼. 그때는 뭐요? Shift.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한글 쪽에서 표 만드는 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틀린 거를 빨리 찾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틀리신 걸 제가 대부분 다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수강생분들이 틀렸대. 그래서 가서 보다 보면은 찾다 보면 이거 저번에 틀린 거야 이렇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집에 가서 대부분 연습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연습하다 승질나서 껐어요. 근데 왜 껐냐면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대부분 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험의 차이예요.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 뭐가 중요해? 많이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도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끄세요. 지금까지 연습한 거 저장 안함 누르세요. 네, 저장 안함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 여세요. 문제 1번. 그리고 교재는 28페이지. 오늘은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오시면 시간 좀 드릴 겁니다. 문제 1번 여시고 교재는 28페이지. 네, 거기 유형 완전 그 밑에요. 네, 거기에서 유형 3번에 문제 소스 파일. 거기에 문제 봉. 네, 그거 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28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일단 제일 먼저 표 만들어야 돼요. 네, 순서는 여기 먼저 누르세요. 2번 밑에. 그래서 2번 밑에 보시면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설명 깜빡했네요. 요게 엔터 표시거든요. 혹시 연습하시는데 이거 안 나오시는 분은 나 요거 나와야 돼. 아이고, 요게 나와야 돼 하시는 분은 여기 보기 누르세요. 없이 하셔도 지장은 없어요. 여기 보기 누르면 여기 문단부호라고 있어요. 여기 체크하시면 이거 떠요. 없애실 분은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집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있는 게 편해요. 그러면 내가 엔터 어디서 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얘는 누르지 마세요. 조판부호. 왜냐면 이거 누르시면은 그림 어디에서 넣었는지까지 다 뜨는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것만 누르시는 게 편해요. 문단부. 그래서 집에서 혹시 연습하시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보기 가셔서 문단부 눌러주시면 되고요. 2번 밑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편집에서 여기 표로 오시는데 표 글씨 누르지 마시고 뭐 누르시라고요? 그림 누르세요. 요거 몇 줄에 몇 칸이에요? 5줄에 몇 칸이요? 6칸. 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줄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칸이에요. 네,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5줄에 몇 칸이요? 아니 5줄에 6칸. 시험 문제 90%는 5에 6입니다. 근데 아닌 것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들기.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은 글씨 치세요. 쉼표 안 찍어도 돼요. 쉼표 찍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쉼표 찍지 말고 치세요. 이렇게 똑같을 때는 안 쳐도 지장 없어요. 안 찍어도 돼요. 쉼표 찍은 거 알려드릴 거예요. 찍은 건 그냥 두시고 나머지는 안 찍으셔도 돼요. 콤마 찍지 말아요. 예, 콤마 찍으신 건 그냥 두시고 나머지만 찍지 마세요. 예. 찍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니까. 제 올해 소원은 목소리 찾는 거. 이 상태로 한 4개월째 이러고 사는데 죽겠어요. 병원 가면은 그건 아니라 그러고 한 3번 갔는데 말을 하지 말랬는데 그런 거 죽더라고요. 네? 그냥 얘기하지 말래요.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2번째인데 병원 가면 맨날 똑같아요. 말하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목 자체가 타고났어요. 제 웅변학원 갔다 쫓겨난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웅변학원 갔는데 한 달 만에 수학학원으로 쫓겨났어요. 거기 원장님이 얘는 타고났대요. 네. 많이 질르면 목이 빨리 쉬는 거 타고나갖고 웅변학원 갔다 아마 쫓겨난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 또 로또 1등 되면은 쉬려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몇 년째. 앞에 보세요. 그 쉼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천단위 구분 심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리점 뭐하기요? 넣기 하시면 알아서 찍어요. 간단하죠? 자리점 넣기만 하시면 심표는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표 조건 보세요. 28페이지. 요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표 전체 도듬 10이고 캡션도 몇이에요? 도듬 10이에요. 그래서 캡션 넣고 시작할게요. 캡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캡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안 뜨면 대부분 딴 데 눌러서 그래요. 이 안에 누르면 이거 떠요. 그러니까 혹시 연습하는데 캡션이 안 뜨네 그러면은 다른 데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누르시고 여기 캡션 가셔서 위. 시험 문제 90% 이상은 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오는 거 지우시고 그 다음에 글자 치세요. 순천만 갈대축제 방문객 수 현황 단위명. 여기 안에 클릭. 아무데나 넣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 옆에 목록 달죠. 위. 네, 그리고 지우시. 아니 여기 안에 눌러져 있어요. 바깥에 눌러져 있어요. 딴 데 눌러져 있으면 안 떠요. 그렇죠. 그거 누르시고 위. 그러니까 이게 안 뜬다 그러면 무조건 이 안에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다 이제 요 글씨 치세요. 순천.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닌데 시험 문제 무조건 이렇게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하세요. 요 순서대로. 여기 1, 2, 3, 4 있잖아요. 요 순서대로 가는 게 빠뜨릴 확률이 가장 적어요.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빼먹는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성격이긴 한데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해요. 어느 시험을 보든. 그게 빠뜨릴 확률이 그나마 좀 적더라고요. 지셨는데 네. 주시고 명 사이 한 칸. X표 F5. 네, 그 다음에 라인이 뭐예요? 네, 올라죠. 그렇죠. 네.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도둠의 몇이요? 10의 어느 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래서 도둠 오른쪽 정렬 하세요. 여기 안 나오면 요거 위쪽으로 해요. 도둠 그다음에 오른쪽 정렬. 그걸 하면서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범위 지정하세요. 전체 범위 지정. 여기도 도둠의 몇이요? 10. 여기 안에도 도둠의 10. 그 다음에 10은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이제 2번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정렬 하세요? 가운데 정렬.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1번에서 도둠의 10 하라 그랬죠? 그래서 도둠의 10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정렬을 하세요?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여기 숫자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얘네들은 무슨 쪽 정렬이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전체 범위 지정해서 가운데로 몰고 그 다음에 숫자만 범위 지정해서 아니요 여기. 왜냐면 얘도 숫자거든요 나중에. 네. 여기까지 하셔서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이요. 내려받게 되셨고 여기까지 다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3번 할 겁니다. 네, 여기 9분부터 여기 51,600까지 무슨 색이요? 노란색. 네, 여기 있어요. 여기 가셔서 노란색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예, 일명 페인트 통이라고 부를 건데 통 하나 있어요. 요게 면색 바꾸는 거예요. 누르셔서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근데 네. 밑에는 한 칸은 남기는 네.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시험 볼 때 요 노란색 된 거 가지고 차트 만들어요. 그 남기는 의미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시험 만드신 분이 요 노란색 된 거 가지고 뭐 만들 거다? 차트 만들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주는 거지. 뭐 여기를 왜 남기냐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저도 몰라요. 네, 그냥 시험 만드신 분이 다 만드는 건 너무 쉬우니까 일부만 노란색으로 해라.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까지 했고요. 여기 이제 평균 구할 거예요. 네, 여기만 범위 지정하세요. 마지막 칸은 X자 할 거니까 범위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어느 쪽이요? 아니, 밑에 칸은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네, 블록 계산 가셔서 평균. 여기 블록 계산식 가셔서 평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밑에서 두 번째. 우리가 평균 구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 그을 겁니다. X자는 가장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일단 전체 범위 지정하세요. 선 뭐라 그랬죠? 네, L. 그 다음에 몇 줄이요? 2줄. 그 다음에 어느 쪽이요? 바깥쪽.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줄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몇 번째 줄이요?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선 뭐라고요? L. 또 몇 줄이요? 2줄. 어느 쪽? 바깥쪽. 또 설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첫 번째 칸. 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2줄에 바깥쪽 설정. 요거를 총 3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 칸. 눌러서 같이.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 카드 잘 찍으시고요. 미리 설명드리면. 네. 그리고 이거 사인 받기로 한 건 내일 받을게요. 내일 확정되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X자 그릴 건데 F5 한번 누르시고 여기도 선 긋는 거니까 뭐예요? L. 그 다음에 무슨 선? 대각선. 그래서 위에 한번 밑에 한번.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이제 X자까지 그리셨죠? 다시 L. 밑에 그렇죠. 위에 한번, 그 다음에 마무리는 항상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전체 범위 지정하세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방향키 밑으로 몇 번이요? 네, 그러면 끝. 그래서 요거를 내일 오시면 한 20분 정도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습 개인적으로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은 될 겁니다. 네. 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